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오늘도 배우리 회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는 과천 이야기입니다. 과천 이야기를 한번 또 재미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재밌습니다. 과천 얘기가 제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피난 시절에 과천에서 묵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압니다. 또 과천 향토사에 보면 그 지명 분야가 상당히 수십 페이지가 되는데 그 지명 분야를 전부 제가 썼어요. 과천 사람이 아닌데도 제가 썼어요. 그만큼 제가 과천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것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좀 알아요. 이게 이제 옛날 모습이고 아주 오랜 옛날은 아니죠. 그래도 조금은 옛날이에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요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과천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관악산이겠죠. 왜 그러냐면 관악산 때문에 과천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천이라는 그 고을은 관악산 때문에 생긴 거고, 우리가 지금 관악산 그러면 서울에서들 많이 가잖아요. 좀 뭐 서울대학교 뒤로 해가지고서 많이들 가는데 사실은 관악산은 서울의 산 아니에요. 경기도의 산이에요. 그리고 옛날 김정호의 대동제지도 그런 지도를 보면요. 예를 들면 속리산이 전라도에도 있고 무슨 충청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가 경계니까. 옛날 지도는요. 산이 어느 고을산이라고 경계선을 그었어요. 아예 봉우리, 지금은 현재 지도에 보면 산봉우리 자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어느 고을, 어느 고을 갈라져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느 산이 어느 고을 거라고 아주 그냥 달아버렸어요. 산 전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산 전체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경계선을 그렸어요. 그 옛날 지도에 보면 관악산은 과천 겁니다. 서울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알아두시는 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에 뭐 신림동에도 거치고 뭐 다 거쳤지만은 관악구에 다 걸치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옛날에는 과천 관악산이지 서울 관악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관악구라고 하는 땅 이름은 잘못 지어진 이름이네요. 잘못 지은 거는 아니고 선점을 한 거죠. 관악산 때문에 선점을 한 건데 선점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 땅이 돼버리죠. 그런 것처럼 돼버립니다. 지금 이게 이제 옛날 지도인데 이걸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관악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줄기가 이렇게 이어져 오니까 이쪽에 흐르는 이리 가고 이쪽에 흐르는 이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흐르는 거는 쭉 가면서 양재천이에요,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건 안양천이라고 해서 안양을 돌아서 가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 안양천은 바로 청계선 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양재천은 관악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거 좀 새롭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양재천은 관악산이 발원지다. 그러니까 양재천은 이제 서울 강남 쪽 그 양재천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이게 가면은 거기에 양재천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항려울 쪽으로 하고 같이 합쳐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안양천은 안양을 거쳐 가지고 그냥 안양천으로 해 가지고 저 영등포구에 거기에 오목교 있는 데 있어요. 거기를 오목내라고 그러죠. 이게 그리 가는 데입니다, 이게요. 산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천고을은 관악산과 청계산과 강교산과 그 안쪽에 있는 작은 평지 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과천시가지가 지금 된 거니까요. 향교가 있는 부분은 과천고을의 그 뒷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죠. 그리고 과천을 통해서 관악산을 오르는 사람은 과천 향교가 있는 쪽을 통해서 많이들 갑니다. 저 뒤쪽이 바로 신림동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고요. 과천의 옛날 모습 잠깐 보세요. 이제 그 소의 모습도 있고 옛날 그 어르신 그런 농부들도 이렇게 보이고 애들도 보이고 하는 이 정겨운 모습이 1973년도에 사진에 나타납니다. 불과 이렇게 뭐 시골이네요. 예, 퍼고 오래된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랬어요.
지금은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가 됐죠. 이랬던 곳이죠. 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 개의 사진을 제가 모아봤어요. 초가집들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초가집들. 전부 초가집들이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 70년대 무렵의 사진들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집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70년 무렵이면 뭐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초가집 있고 기와집이 좀 같이 섞여 있군요. 그래도 쌀이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쌀이 울타리 여가는 지금 못 보죠. 이런 거 대부분 이제 담으로 쳐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땐 뭐를 낼 때 기계를 냈습니까? 일렬로 쫙 서가지고서 새끼줄 쳐가면서 한 줄 한 줄 앞으로 당겨가면서 모를 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모가 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한 발 뒤로 하면 뒤로 또 나가죠. 그렇죠. 그럼 또 심죠. 또 한 발 하고 이제 이랬던 시절 그 모습이에요. 여긴 모가 심어진 부분이고 이건 모가 안 심어진 부분이고 옛날에 농촌에 사셨던 분 많이 알아보실 겁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 아파트가 들어서기 직전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뭐 사진이 그렇게 세밀하게 나오질 않아서 모르지만은 대충 그래도 볼 수는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건물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평평하죠. 논밭 있고 논두렁 밭두렁이 있고 언덕이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듬직한 관악산이 떠받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 여기쯤 보면 이게 향교가 있거든요. 예. 여기를 통해서 관악산을 올라가는 거죠. 요걸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과천 읍내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가 새술막이라고. 술막은 대개 어디 있어요? 길 옆에 있겠죠? 예. 술 마시는 데니까. 주막이죠. 주막. 예. 그래서 신주막이라고 그러는 새술막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은 과천 읍내. 옛날에 그 고을 사또가 계시던 곳이고 거길 통해서 이제 계속 가면은 저 한내를 거쳐서 남태령을 넘어가는 거죠. 남태령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천하면은 첫 번째 관악산이 생각나는 거고 두 번째 남태령이 생각나고 그렇겠죠. 또 하나 더 생각한다면 청계산까지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관악산하고 청계산 사이에 이 과천 고을이 들어선 거니까요. 청계산하고 관악산이 품은 도시가 바로 과천이라는 도시예요. 그 당시에 이름들 보세요. 여기 이름들 보면 이런 이름들이거든요. 제가 살았던 곳이 요 홍천말하고 향교말 두 군데서 살았었는데 향교말은 향교가 있던 마을이고요. 홍천말은 홍씨들이 살았던 즉 정부 종합청사가 있었던 자리. 예. 그 자리에 남양홍씨 집성촌이 거기 자리에 있었어요. 남양홍씨들이 모여서 살았다는 거죠. 남양홍씨 빼고는 몇 집 안 되는 사람만 조금 섞여 살았던 그런 홍씨촌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홍촌 말이에요. 마을 이름이 이렇게 가고. 난 여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두 집매가 바로 어디냐면 아까 새술막이 있던 이 부분에 여기쯤 해가지고 여기쯤 해가지고요. 두 집매가 있었어요. 왜 두 집매인가 했더니 집이 두 집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두 집매예요. 근데 보니까 네 집이 있었더라고요. 그 왜 네 집이냐 그러니까 옛날에 두 집인데 그 이름이 두 집매로부터 시작되니까 두 집매가 안 바뀌는 거야. 집이 세 채가 돼도 두 집매고 네 채가 돼도 두 집매인 거예요. 마을이 따로 계속 늘어나도 두 집매라는 이름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지명의 연속성이죠. 그런 건 우리 그 끈질김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붙여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름은 안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조의 위대함.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이 두 집매가 네 집이 됐음에도 두 집매였어요. 뭐 두 집은커녕 지금은 몇 집이 됐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하면 한이 없는 건데 요 찬음물 같은 데는 이거 과거길 그 선비들이 이 길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 길을 다녔을 때 찬음물이 이쪽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물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너무 시원하니까 그 찬음물 했던 거예요. 그게 마을 이름이 된 거예요. 냉천 뭐 보통 이렇게 된 그런 이름들이죠.
다음 화면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관악산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그 과천 유원지 그 앞쪽으로 이게 과천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잖아요. 예. 여기다가 옛날 이름을 제가 입혀 놓은 겁니다. 저 보세요. 지금 향균말이 여기 있잖아요. 예. 새술막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읍내가 바로 여기 있고,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홍천말이 여기 있어요. 그걸 잠깐 제가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좀 보이죠? 예. 네. 이렇게 보면은 홍천말이 있고요. 새술막이 있고, 여기 향균말이 있고요. 예. 여기 살다가 제가 이 홍천말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갈 때는 여기를 거쳐서 넘어가는데 여기 작은 언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이름이 능어리예요. 왜 그랬다 보니까는 이게 또 재미난 이름이네. 능이 아니고 예. 늘어난 거예요, 산줄기가. 그게 능허리야. 아, 능허리. 능허리가 능어리로 변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그 능허리를 거쳐서 홍천말까지 저희가 왔다 갔다 한 거죠. 먼저 살든지 지금 사는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찬음물이 바로 홍천말 이쪽 부분에 또 있었던 거죠, 이게요. 예. 지금 거기 가면은 벼랑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벼랑동. 예. 벼랑동이라는 데인데 이제 문원당하고 벼랑동 여기 있네. 벼랑동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배랭이라는 말이 변한 건데 이 별자가 땅 이름에서는요 대부분이 벼랑이에요. 비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낭떠러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곳이 별 이렇게 나가거든요. 우리 땅 이름에 보면은 그 별성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많아요. 우리가 성산별공 할 때 성산 뭐 그런 식의 예. 그런 별성자가 들어간 게 많은데 그 별자가 들어간 대부분의 이름들이 대개는 벼랑이다 이거죠. 비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요. 그래서 우리가 별제 이런 말이 나오고 별이터, 별도 뭐 이런 별음말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참 재밌죠. 별음말? 별이 샘도 거기에서 연유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저런 게 있잖아요. 별음말이 그 월곡동 쪽인가 그쪽에 있었는데요. 그 별음말이 그 벼랑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한자로는 뭐라고 뜨냐면 연촌으로 적혔어요. 왜냐하면 벼루 연자로 바꾼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연촌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상계동 쪽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예. 그 벼른말이라는 이름은 지금 쓰는 사람은 없지만 연촌이라는 이름은 학교 이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요. 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천 이야기. 과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